안녕하세요. 샤온입니다. 후보자가 본 용접의 세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용접을 처음 접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지만 우리 같은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이 용접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고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이 용접이 어느 금속에 접합할 수 있는지, 어느 기법으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궁금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보자의 관점에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제가 나름 정리한 부분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용접의 종류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철도를 이을 때 용접을 해야 되는데 테르밋 용접이라고 있습니다. 이 용접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그 안에 고온을 발생을 시킨 다음에 철기를 잇는 그런 용접인데요. 유튜브에서나 테르밋 용접을 찾아보시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용접이 납땜이 있습니다. 이 납땜도 용접의 한 종류인데요. 납땜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크 용접이라고 하는 다르게 모재, 그러니까 내가 떼우려고 하는 그 기판이 녹지를 않고 납이 녹아서 그 기판을 덮는, 모재는 안 녹고 납만 녹이는 식으로 해서 붙이는 그런 납땜도 용접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용접은 단단한 그 철을 서로 잇는 그 기술인데요. 실생활과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술, 그리고 용접을 처음 시작하면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기능사 시험에서 나오는 용접은 또 대체로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용접과 티그 용접과 CO2 용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용접을 회사에 가거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접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피복 아크 용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 용접이라고 하죠. 기다란 용접봉을 가지고 아크를 일으켜서 두 금속 간에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기 용접을 피복 아크 용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용접봉이 있고 그 용접봉을 보면 안에 그 심이 있고 그 심을 둘러싸여 피복이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 아크 용접이라고 하고, 이 피복 아크 용접은 우리가 그 스파크를 일으켜서 용접을 할 때 3000도에서 5000도 정도의 온도를 모재에 그 열을 가하기 때문에 철들이 서로 녹아서 붙게 됩니다. 그림 보듯이 용접봉 이 홀더를 이제 손으로 잡고 이 모재라는 이 철판에다가 용접봉을 갖다 대면 단락이 됩니다. 단락을 시키면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스파크를 일으켜서 그 용접봉이 타 들어가게 되면서 붙이고자 하는 그 금속 두 개, 모재를 서로 붙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철심은 두 모재 사이에 붙여주는 합금으로 돼서 서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피복은 아크를 안정적으로 일어나게 해주고 산화 방지를 또 시켜주고요. 피복이 타면서 슬래그가 생깁니다. 슬래그가 녹으면서 슬래그가 쌓이는데, 슬래그가 쌓이면서 상온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급냉을 시켜주는 것을 덮어주기 때문에 급냉 방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용접을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면 SMAW, GMAW, FCAW, GTAW 뭐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보게 되시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크 용접을 SMAW, 실드 메탈 아크 웰딩이라고 해서 SMAW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튜브에 찾을 때 SMAW라고 하면 아크 용접이구나, 피복 아크 용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복 아크 용접을 하려면 용접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접기가 교류 용접기가 있고 직류 용접기가 있습니다. 그림 보시다시피 원판을 돌려서 전류를 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용접기가 교류 용접기입니다. 교류 용접기는 아크 쏠림이라든지 용접하기에는 안정적이지만 실제 작업자들이 회사에 고정해 놓고 쓸 수 있는 용접기를 교류 용접기라고 합니다. 이 교류 용접기는 실제 우리 용접 기능사 시험에서
사용하는 용접기이기도 합니다. 직류 용접기는 콤팩트하게 생겼습니다. 보통 1000W, 3000W짜리 직류 용접기를 가지고 현장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용접을 할 때 쓰는 용접기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가정 내에서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을 가진 직류 용접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용접의 어떤 사용 편의성은 교류 용접기가 잘 되고 편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용접봉이 있는데, 이 용접봉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막봉, CR봉이라고 하는 고산화 티탄계 계열의 용접봉을 말하는 거고요. 저수속의 용접봉이라고 해서 7016 용접봉이 있습니다. 이 용접봉은 용접 기능사 시험에서 사용하는 용접봉이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고산화 티탄계로 불리는 막봉, CR봉이라고 하는 CR로 시작하는 봉은 아크를 일으키기는 쉽습니다. 근데 저수속의 용접봉인 7016 용접봉은 일으키는 게 좀 쉽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인장 강도라고 해서 강도가 아주 셉니다. 그래서 7016이라는 이 숫자 안에는 70이라는 인장 강도를 나타내는 이 숫자에는 비밀이 있는데 70, CR4313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 두 자는 인장 강도를 나타냅니다. CR봉, 막봉은 인장 강도가 43km 포스 정도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고, 저수속의 용접봉은 7016이라고 쓰여 있듯이 70kg 포스의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접봉의 특성은 아크를 일으키기가 힘듭니다. 막봉, CR봉에 비해서 아크를 일으키기가 초보자들에게는 힘들고, 저수속의 용접봉 7016 용접봉은 항상 건조하게 200에서 300도 되는 건조기 안에 건조시킨 다음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좋은 비들결과 아크 일으키는데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티그 용접이라고 해서 GTAW, 가스 텅스텐 아크 웰딩이라고 합니다. 이 티그 용접은 텅스텐 용접봉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텅스텐 용접봉은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별도로 용가제를 투입을 해서 텅스텐이 아크를 일으켜서 그 용접봉을 녹여서 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티그 용접은 주로 박판, 아주 얇은 판에 용접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주 외관을 아주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이 중요한 곳이나 녹이 안 쓰는 수도 배관 등에서 티그 용접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CO2 용접이 있습니다. GMAW, 가스 메탈 아크 웰딩이라는 용접이 있고요. 그리고 FCAW, 플럭스 코어 아크 웰딩이라는 CO2 용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CO2 용접에는 솔리드 와이어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솔리드 와이어는 자동차 수리하는 데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조선소에서 진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솔리드 와이어랑 다르게 와이어에 피복이 쌓여 있어서 그 피복이 같이 녹음으로 인해서 피복 아크 용접처럼 아크의 안전성과 산화 방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와이어를 실제 많이 사용을 하지만 플럭스 와이어도 외관을 중시하는 경우나 스패터가 적게 튀어야 되는, 극소화해야 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CO2 용접은 티그 용접과 다르게 CO2라는 가스를 써서 아크를 안정화시키고 청정작용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 CO2 용접은 안에 있는 와이어가 자동으로 또는 반자동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 피복 아크 용접에 비해서 작업 진행 속도라든지 한 10배, 20배 정도 빠릅니다. 왜냐하면 피복 아크 용접은 이 용접봉이 빨리 닳아요. 15cm 정도밖에 못 나가는데, CO2 용접은 이 와이어가 계속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쉼없이 계속 용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고속도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아주 생산성이 높은 기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접이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아주 빠른 속도로 현상성이 필요한 그런 곳에는 CO2 용접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아크 용접이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크 용접은 실제로 휴대가 간편하고 원자력이나 화학시설 설비 등의 수명이 오래 요구하는 곳에 외부에서 작업을 할 때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런 여건이 안 좋은, 원자력이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런 외부 여건이 안 좋은 곳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접입니다. 그리고 CO2 용접은 용접을 한 곳에서 10년이 지난 경우에 용접부에 열이 많이 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부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크 용접은 CO2 용접에 비해서 이별량이 적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지나도 잘 견디는 편이라고 합니다. 취직하기 위해서는 보통 CO2 용접이나 티그 용접이라는 특수 용접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크 용접은 회사에서 많이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취직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CO2 용접과 티그 용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크 용접과 CO2 용접 그리고 티그 용접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각각의 특성들이 있고 그 특성에 맞게 어떤 금속들을 용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티그 용접은 박판, 아주 얇은 판에 외관이 아주 중시되는 곳에, 그리고 녹이 쓸면 안 되는 곳에 용접을 할 경우에 티그 용접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CO2 용접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가 자동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생산성이 필요한 회사나 조선소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 용접은 장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류 용접기를 가지고 간단하게 용접을 가정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골에서나 집안 가정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직류 용접기를 가지고 아크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크게 용접의 세 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로 다 장단점이 있고, 이 세 가지 용접이 어떤 특정 금속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스는 티그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카본이나 서스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CO2도 다양한 비철금속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특성들을 잘 알고 내가 써야 하는 곳에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용접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초보자가 본 용접의 세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족한 건 많지만 제가 몇 달 동안 궁금했고 봐왔던 이 용접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그만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